자, 오늘은 모두들 좋아하는 영양간식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떡은 요거는 깍두기 떡이라는 건데요. 쌀 깍두기, 밀 깍두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실 거는 일단 대파예요. 대파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대파 같은 경우는 반으로 쭉 잘라 주신 다음에 숭덩숭덩 잘라 주시면 되고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팽이버섯을 준비해 봤는데요. 밥 사고 무난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고 다른 버섯이 있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대충 아래쪽만 잘라가지고 볶아주시면 되고요. 팬에다가 다진 돼지고기를 넣겠습니다. 저는 지금 200g 정도를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어준 다음에 간장과 올리고당과 함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등심 다진 고기를 사용하는데 뒷다리 다진 고기도 있고 앞다리 다진 고기도 있고 여러가지 다진 고기가 있어요. 함량에 따라서 지방이 조금 다르겠지만 담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심 다진 고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기름진 거는 앞다리나 뒷다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걱을 사용해가지고 볶아주시면 되는데, 다진 고기 같은 경우에는 굽다 보시면은 수분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게 다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시면은 약간 건조한 상태로 양념볶음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실 게 육수인데요. 준비하셔도 좋고 준비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육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감칠맛이 많이 나죠. 차가운 물로 육수 만드는 법은 제가 예전에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육수포가 없으시다면 그냥 집에 있는 치킨 스톡 같은 거 물에다가 푸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육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볶은 돼지고기에다가 육수를 한 컵 넣으시고 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지금 하나도 불리거나 미리 데치거나 하지 않은 상태고 바로 딱딱한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뚜껑을 닫고 3분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간 저 수증기만으로도 떡이 충분히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에 따로 데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조리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미리 데치셔도 되고 삶아두셔도 되고 뭐 쪄두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3분 정도 조리를 해주시면 떡이 말랑말랑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약간 노랗게 보이는 거는 저건 고기에서 나온 간장향이라 아직 떡에는 간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장과 올리고당 정도를 넣어주고 굴소스 한 큰술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채소들이 숨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끝입니다. 딱히 뭐 들어갈 건 없고요.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은 토핑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당근 정도 그냥 대충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슬슬슬 필러로 껍질을 까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하시는 거 마음껏 추가로 넣으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만 데쳐주셔도 떡이 이렇게 포크로 쇽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나온다는 거. 접시에 담으면 이게 떡볶이인지 고기볶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는 맛있습니다. 떡도 말랑말랑하고요. 팽이버섯 같이 넣어주시면 약간 면 같은 식감이 있어가지고 쫄깃탱글한 게 아주 괜찮은 그런 간장 떡볶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매콤한 걸로 가보죠. 옛날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육수 또는 물을 2컵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는 그냥 아무 고춧가루 쓰셔도 되지만 고운 게 더 좋고요. 고춧가루 3큰술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밀가루를 한 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떡볶이의 특징은 꾸덕꾸덕한 양념이잖아요. 설탕도 물론 빠지지 않고 넣어주셔야 되고, 옛날 떡볶이 포장마차식 떡볶이의 가장 중요한 건 조미료예요. 치킨 스톡을 넣어가지고 고루고루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가 섞여있기 때문에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걸쭉한 소스가 되고요. 그럴듯한 떡볶이 팬을 가져와가지고 떡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을 2컵 정도 넣어서 떡을 익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떡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거대한 가래떡을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뜯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도 떡이 말랑말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떡 되는 걸 잠깐 넣어봤고요. 여기에다가 대파 파란 부분, 하얀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묵까지 넣어서 재배치를 좀 해주면 되겠죠. 지금 너무 방구석이 좁아가지고 방정리를 조금 해줬고요. 3분 정도만 익혀주셔도 떡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그냥 쭉 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은 이미 3분 정도 맹물에만 익혀도 충분히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념이 끓여서 지옥 같아지면은 원하시는 대로 떡의 사이즈를 잘라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떡 쓰셔도 돼요. 밀떡 쓰셔도 되고 쌀떡 쓰셔도 되고 작은 떡을 쓰셔도 되고 떡국떡을 쓰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농도로 익어지면은 이렇게 만두 같은 거를 얹어가지고 넣으면 맛있겠죠? 물론 추가로 토핑을 더 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즈도 얹어놨고요. 그냥 떡만 드셔도 되지만 집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뿌려 드시면 훨씬 더 고급지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봤고요. 뭐 저는 이제 만두만 먹어도 충분하지만 떡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요건 이제 쌀떡인데요. 쌀떡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끓여도 떡의 쫀득함은 유지가 되지만 안쪽으로 양념이 많이 배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밀떡은 그 반대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기름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이제 볶기 쉬우라고 조랭이 떡을 준비해 봤는데 역시나 떡은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기로 하죠.
설탕 1큰술과 참기름을 이제 2큰술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2큰술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위해 간장을 1큰술 넣어주시고 잘 볶아지라고 식용유를 하나 더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셰프의 킥이 아니라 그냥 뭐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짜장 분말 있죠? 900원짜리 짜장 분말, 여러분들이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그 녀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짜파게티 스프 같은 걸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잘 섞어주시면 되고, 요대로 드셔도 좋지만 조금 더 향긋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대파 같은 거 하얀 부분 잘라가지고 잘 섞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넣으시면 조금 더 향이 좋아진다. 그리고 요건 베이컨인데, 베이컨도 역시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만들어둔 베이컨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베이컨을 먼저 볶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떡볶이 하려고 팬을 샀는데 코팅이 안 된 팬이라서 눌러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팅팬을 쓰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편하다. 코팅팬이 짱이다. 여기다 베이컨을 볶아주신 다음에 기름을 어느 정도 내고요. 저 기름을 다 쓰면은 살이 디룩디룩 찌니까 기름을 조금 제거해 주시고, 여기다가 추가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기름과 식용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재워둔 떡볶이 재료와 베이컨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베이컨 대신에 뭐 소시지를 넣으시거나 좋아하시는 토핑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기름 떡볶이의 중요한 점은 오랫동안 볶아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최소한 5분 정도 볶아주셔야 되는데, 센 불에서 하면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불이나 약한 불에서 떡이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시는 게 좋고요. 조리 시간을 줄이시려면 마찬가지로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떡이 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탄 게 아닙니다. 그냥 탄 게 아니고요. 믿어주세요. 제가 조명으로 어떻게든 안 탄 것처럼 보이려 하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탄 거 아닙니다. 탔어도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먹는 건데 여러분 안 태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대로 된 까만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양파, 어묵, 당근 대충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팬에다가 식용유를 두르신 다음에 대파 쪼가리 같은 거 볶아주셔도 되고 안 볶아주셔도 상관없고요. 잘라놓은 당근과 양파를 넣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바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장과 굴소스를 1큰술씩 넣어가지고 살짝 볶아서 향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괜찮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요리는 맛있어지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채가 숨이 죽으면 여기다가 좀 전에 쓰고 남은 또는 새로 구입하신 짜장 분말을 4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춘장 쓰셔도 되고요. 매콤한 맛을 위해서 고추장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물 또는 육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컵 육수를 넣어줬고요. 단맛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올리고당도 2개 정도 넣었습니다. 단 게 싫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달짝지근하게 먹는 게 맛있어가지고 떡을 마저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끓여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토핑 추가는 자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도 넣어봤고요. 삶은 계란을 넣으니까 또 다른 게 계속 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묵도 넣었고 새우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넣다 보니까 뭘 계속 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떡볶이의 끝판왕은 이 물만두 튀긴 거거든요. 물만두 튀긴 녀석도 조금 넣어줬고요. 물만두 튀긴 녀석만 넣고 보니까 면도 넣고 싶어져가지고 넣어봤는데, 사실 다른 면도 좋지만 저는 이 홍콩면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정말 괜찮습니다. 꼬들꼬들하고 면도 얇고 소스도 잘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시면 이제 짜장면과 떡볶이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군만두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누렁이 밥 같기도 하지만, 떡볶이는 사실 냉장고 안에 있는 남아도는 재료 처치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레시피입니다 라고 한번 스스로 자위를 해보고요. 어쨌든 완성된 떡볶이 샷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평범한 하얀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떡국떡에다가 물 1컵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새우를 조금 넣었어요.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시는 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놀기도 좀 어렵고 보육시설도 닫았기 때문에 집에서 간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리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맛소금으로만 간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치킨 스톡으로만 간을 해주셔도 됩니다. 떡국떡에다가 맛소금 참기름으로만 간을 해주셔도 고소한 맛이 나고요. 혹시 성인분들을 위한 거라면 위에다가 고추기름 정도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떡볶음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한 어른의 맛 즉석 떡볶이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녀석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짜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조금 더 시커멓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끓였을 때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색깔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들어가는 채소는 여러분 마음대로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토핑도 마음대로 준비해 주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을 다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넣어주시고 육수 또는 물을 부어가지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도로 소스를 졸여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만두랑 튀김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넣어주었고요. 즉석 떡볶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저 삶은 계란 있죠? 사실 즉석 떡볶이는 삶은 계란만 먹어도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떡볶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떡볶이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위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